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시공자 선정 입찰 집진서 위반이냐 아니냐를 제가 PPT로 분석을 한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PPT를 띄워야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약 제 생각에 1분 넘고 한 5분 안에 이야기가 진행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전 조합원이잖아요. 아니잖아요. 스캔 뜬 내용을 바탕으로 포스코가 양해해주면 또 조합원님이 해주시면 저거 강퇴해주세요. 왜 계속 강퇴하시킵니까? 잠시만요. 나중에 한번 해보는 거 어떨까요? 예, 그러면 어쨌든 이 자리는 다음에 또 개최하려면 힘들어요. 그잖아요. 그리고 조합원들이 다 조합원끼리 알 권리가 있잖아요. 판단은 각자가 하면 되는 거예요. 강요가 아니라. 그래서 각자 판단하시면 되는 거니까 일단 한번 들어보는 건 어떻겠어요? 한번 고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과반 이상이 찬성을 하셔서 뭐 길지는 않은 시간, 짧은 시간 해줄 수 있죠? 예, 짧게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기 말하게 될지는 몰랐는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 지침서 내용이거든요. 여기에 실려 있는 내용은 전혀 조작이나 이런 게 없이 스캔을 떠가지고 한 내용이니까 집에 가가지고 꼭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입찰 지침서 저희 받은 15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12안 나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찰자가 대안설계, 특화설계, 혁신설계 등 조합이 작성한 사업계획과 다른 설계안들을 제시할 경우 입찰자는 별지서식 3 사업참여 조건 2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사업참여 조건 2가 무엇인지 모르실 건데 사실 제가 다 준비를 했거든요. 그런데 유임을 나눠주기 말하니까 안 나눠드리겠습니다. 집에서 꼭 살펴보십시오. 포스코가 제출한 사업 조건 2 내용입니다. 여기 안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 20평형 때는 몇 세대, 30평형 때는 몇 세대, 주차장은 몇 대, 이런 것들이 전부 들어가 있는 서류입니다. 앞에는 롯데 이야기가 들어가 있고요. 뒤에는 포스코가 들어가 있고요. 비교표가 들어가 있고 양사가 도장을 찍은 매우 중요한 종이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 다음 내용이 중요합니다. 사항 가부터 바, 쉽게 말하면 나의 경우를 위반할 경우 홍보할 수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사업 참여 조건 2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홍보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롯데가 포스코와 경쟁 도중에 이미 제출했던 내용들을 바꿔서 야 우리가 지니까 너희가 포스코가 제안한 것처럼 우리가 세대수 바꿔주고 주차장 대수 바꿔줄게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처음에 제출했던 계획서 100세대, 200세대, 300세대를 경쟁 도중에 바꿀 수 없습니다. 첫 번째, 그렇게 되면 누구나 바꿀 수 있다라면 공정한 경쟁이 되겠습니까? 두 번째, 100세대, 200세대, 300세대 막 수정할 수 있다면 최종적으로 무엇이 정답인지 알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업 참여 조건 2가 작성 안 된 것 홍보가 불가합니다. 고로 포스코가 마음대로 대형 평수 170세대에서 500세대로 늘린다는 거 상업 불법 홍보입니다. 사업 참여 조건이 없는 사망 홍보는 불법입니다. 입찰 집중서 12조 나안가 사항 위반입니다. 두 번째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찰 지침서 6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입찰의 무효에 대한 내용인데요. 입찰 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불투명하면 그 입찰은 무효로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럼 여기서 살펴봐야 할 게 뭐냐? 과연 포스코가 제출한 서류가 중요한 정보가 투명한가 불투명한가 판단해봐야 합니다. 1항과 3항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세대수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입찰 지침서 13페이지에 나와 있는 공사비 포함 항목에 이 내용은 뭐냐? 필수적으로 넣어야 하는 항목입니다.
건축을 잘 모르는 제가 보더라도 홈 네트워크 공사비 세대와 세대의 연결을 시키겠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세대수가 달라지면 이 공사비 달라져야 합니다. 두 번째, 포스코가 제출한 사업 참여 조건 1입니다. 여기서 사업 참여 아직 여기 작은 부분이 안 보이실 건데 이 내용이 뭐냐면 단위 세대입니다. 단위 세대는 세대수가 달라지면 6번에 있는 내용은 전부 다 달라져야 합니다. 포스코가 지금 박스에 있는 내용들은 뭐냐? 포스코가 그렇게 강조했던 유럽산, 원목, 마루의 숫자, 세대수 달라지면 달라져야 합니다. 이쪽에 있는 것은 뭐냐? 첨단 시스템인데요. 세대 내에 LED 조명과 세대 내에 난방 시설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건데 세대수가 달라지면 당연히 달라져야 합니다. 3화는 공사비, 물량 산출 내역서, 설계 도서 없습니다. 이게 과연 정보가 투명한가 불투명한가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셔야 할 문제입니다. 중요한 정보 불투명으로 입찰 무효, 입찰 집중서 5조 사항 위반입니다. 다음은 입찰 집중서 8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이 포스코 지금 말했던 제안서에 있기 때문에 설명할 수 있다의 가장 중요한 근거입니다. 과연 이 말이 맞을까 틀릴까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보 자료는 입찰 제출 서류의 범위 내에서 작성해야 한다. 제출된 서류 내에서 작성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도대체 입찰 지침서 5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입찰 참여할 때 어떤 서류들을 내야 되는가? 첫 번째 뭐냐? 입찰 제안서를 내야 합니다. 두 번째 뭐냐? 대출 대안 설계 제출 시 설계 도서, 공사비 명세, 물량 산출 내역 근거를 제시하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두 사람들의 지금 포스코 주장과 조합 주장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다르냐? 포스코의 주장은 제출된 입찰 제안서에 있는 내용 범위 안에서는 모든 것들이 홍보 가능하다라는 게 포스코의 주장이고요. 조합의 주장은 뭐냐? 아니다. 설계, 도서, 공사비, 명세서, 물량 산출 근거가 있는 내에서 이야기를 해야 한다라는 게 조합의 주장입니다. 과연 홍보 자료에 가능한 범위의 서류는 어떤 것일까? 그래서 지금 조합은 두 차례 경고를 보냈습니다. 뭐냐? 홍보는 물량 산출 내역서, 설계 도서를 바탕으로 해야만 한다. 지금 과연 이렇게 해석에 지금 사항과 관련된 내용의 해석에 이견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연 포스코의 해석이 맞을까요? 조합의 해석이 맞을까요? 제 판단은 이렇습니다. 입찰 집중서 10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입찰 집중서 등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권리는 누구한테 있냐? 조합에 있습니다. 고로 조합의 유권 해석은 홍보 내용은 설계 도서, 공사비 내역서 있는 것에 한한다라는 것입니다. 해석의 이견이 존재할 경우 조합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두 번의 사만 홍보 금지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러면 조합은 그것에 대한 해석을 명백히 밝힌 것입니다. 그러면 포스코는 사만 홍보를 안 했어야 합니다. 입찰 지침서 7조 사항 15조 사망 위법입니다. 제가 이 자리 오기까지 엄청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 제가 굳이 주택도 한 채밖에 없는데 이 자리 와가지고 뭔 사람들 이렇게 저 막 떨려 죽을 것 같아요 지금. 그런데 제가 온 이유는 저한테 어떤 분이 여기 계세요. 강토예요. 아싸님 입찰 지침서 포스코 위반했나요?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뭐라 대답했냐? 제 양심을 걸고 입찰 지침서 위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양심을 걸고 이야기하기 위해 그 자리에 나왔으니 돈 저 그런 거 안 바라고 나왔거든요. 제가 느끼는 사실 그대로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뭐 간단하게 요약 정리를 해주신 것